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기술, 소통 심리학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방법입니다. 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방법은 우리가 대화의 기술에서나 상담의 기술에서는 내용 확인 기술 또한 의사 확인 기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듣기 능력 향상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한 것은 기초 자료가 된 것이 존 스튜어트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ogether 함께 라고 해서 그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이 책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듣기 능력 기술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 듣기 능력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 책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러 하기 전에 내가 얘기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화에는 두 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관계지향적 대화가 있고 사실지향적 대화가 있습니다. 사실지향적 대화는 주로 내용과 정보를 중심이 오가는 대화입니다. 관계지향적 대화는 무엇인가 하면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관계지향적 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 하면 관계지향적 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알지만 우리가 이 스피치가 있고 토크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스피치는 내가 혼자 말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이 스피치입니다. 토크라는 것은 서로 간에 큰 주제가 없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토크입니다. 또한 어떤 주제를 두고 서로 간에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토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뭐 토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말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이런 것 그 이전에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지향적 대화는 먼저 감정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것이 관계지향적 대화고, 관계지향적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다. 그러면 의사소통은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곧 대화적 질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말에도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도 우리의 말, 랭귀지, 우리의 언어에는 세 가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입니다. 마지막은 의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이걸 프랑스의 파롤이라고 하죠. 말을 할 때는 그 안에는 내용과 또 내용 있고로 정보가 있겠죠. 내용과 그 다음 감정과 의도가 함께 우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 있어서 내가 말귀를 알아듣는다, 상대방의 말뜻을 알아듣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화할 때 여러분 혹시 상담을 전공하고 계시는가?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도 먼저 첫 출발이 뭐냐면, 대화의 첫 출발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존 스튜어트의 이 함께 투게더 함께 대인관계 의사소통이라는 이 책에서 봤을 때 이분이 듣기 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용 확인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방법을 공식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유능한 의사소통자로, 타고난 의사소통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탁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내용 확인 기술, 말귀를 알아듣는 기술을 공식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5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듣기를 원하면, 내가 상대방의 말뜻을 잘 알아듣기를 원하면 이 공식을 외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1단계입니다.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앞서서 말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안에는 3가지가 동시에 전달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죠? 맞습니다.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감정입니다. 세 번째는 네, 그렇습니다.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이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가 1단계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통의 심리학에서 경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경청은 기울을 경자 들을 청자라. 내가 기울어서 듣는다. 무엇을 기울어서 듣는가? 우리 몸에 4가지를 기울여서 듣자. 첫 번째는 귀를 상대에게 기울이자. 두 번째는 눈을 상대에게 기울이자. 세 번째는 가슴을 상대에게 기울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상대에게 기울이자. 제가 이렇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청의 1단계가 귀로 듣는다. 귀를 상대에게 기울인다. 귀를 상대에게 기울이면 그 사람에게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듣게 된다. 언어적 메시지를 듣게 된다. 언어적 메시지를 통하여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내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이십시오. 나의 귀를 상대에게 기울이십시오. 나의 귀를 상대에게 기울이면 나는 사라져갔고, 내가 사라지면, 내 귀가 상대에게 기울어지면, 내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나의 귀로 들려오니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파악되게 될 겁니다. 2단계입니다. 파악되었으면 그 내용을 나에게 자문하여 봅니다. 파악된 내용을 자문하여 봅니다. 스스로 자자 물을 문자라. 스스로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뜻이 뭔가? 그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실이 뭔가? 내가 나에게 스스로 자문하여 본다는 것이죠. 자문하여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10마디 아니면 20마디 아니면 50단어를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몇 단어로 줄어들게 되면서 한 문장으로 요야 정리가 되더라.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말뜻을 잘 알아듣는 방법입니다. 3단계입니다. 자문한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는 거죠. 자, 앞서서 말했습니다. 스피치와 토크와 커뮤니케이션은 다르다. 연설과
서로 대화와 이 의사소통은 다르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대가 말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의 내용을 듣고 말의 내용을 듣고 내가 잘 알아들었는지 내가 질문을 하여 주는 것이다. 내가 고울의 역할을 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입 다물고 있기 전에 먼저 질문하여 보아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뜻을 잘 알아듣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때 표현할 때 4단계 1인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1인칭이라 문장으로 가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로소 그 사람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해석입니다.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나의 귀로 들어오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나의 귀로 들어오고 나의 귀로 들어왔으면 이 귀에 들어온 내용은 나의 삶의 경험 노하우와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의 지식이 또락축 돌아가면서 채널을 맞추면서 내가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해석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한정제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듣기에는 내가 이야기로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5단계입니다. 표현할 때 의문문으로 말한다. 물음표로 한다. 마침표가 아니다. 의사소통의 기술은 마침표가 아니다. 물음표로 끝내는 것이다. 당신이 뭐뭐 하게 된 것은 뭐뭐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물음표로 끝내줄 때에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맞다 아니다 한다. 내가 듣기에는 당신이 이런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주면 상대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요 내 뜻은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화가 잘 되겠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 공식 5개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또 깊이 공부하기를 원하면 제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이 기법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그마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박민수 교수 상담 TV를 통하여서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또 청취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좀 더 소통 심리학이나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향상시키를 원하면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